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 TV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안녕하십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예전보다 가벼워진 장바구니에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 내수 경기가 죽었다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불만이나 정치적인 해석은 싹 빼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팩트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처한 진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세 가지의 아주 불편한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다가올 공급의 붕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현금만 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지, 202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팩트는 바로 국가 채무 1100조 원 돌파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가장 빚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의 규모가 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국가가 성장해서 벌어들인 세금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수는 펑크가 났는데 정부는 인기를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가계부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부가 빚을 내서 시장에 돈을 계속 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마치 물을 많이 탄 국처럼 돈의 농도가 옅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호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집값이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원화 지폐의 구매력이 국가 부채의 무게만큼 짓눌려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이 녹아내리지 않게 막아야 하는 화폐 방어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즘 직장인들 점심값 10,000원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12,000원, 3,000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5%, 10%씩 뛰는데 내 연봉 인상률은 3% 남짓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의 질이 후퇴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 봉지를 보세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이거야말로 화폐 가치 하락을 숨기려는 기업들의 눈물겨운 꼼수이자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부동산 시장의 뇌관, 바로 PF 대출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최신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무려 30%를 넘어섰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인 브릿지론 연체율도 17%대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심플합니다. 건설사들이 더 이상 집을 지을 돈도 의지도 능력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가보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사업성 없는 곳은 망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값이 떨어지고 다시 건실한 건설사가 싸게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겠다며 세금과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좀비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두고 있습니다. 망해야 할 곳이 망하지 않으니 땅값은 요지부동이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까지 폭등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도저히 이 가격에는 집을 못 짓겠다며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착공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파트는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2026년, 2027년에 입주할 새 아파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구조적으로 끊겨버리는 공급 절벽의 시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경제 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급 절벽의 여파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을 먼저 덮칠 것입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이 씨가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아파트 전세가 나오지 않으니 기존 전세 물건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전세 대란은 필연적입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로 누르려 해도 집이 부족해서 생기는 전세가 폭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전세로 버티다가 결국 폭등한 전세금에 떠밀려 더 안 좋은 입지로 밀려나는 시나리오, 이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2년 뒤의 미래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겠다고 정부가 검토했던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가 막히니 이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손을 대겠다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생명줄입니다. 수익률 1%가 아쉬운 판에 그 돈을 환율 방어용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발상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나랏빚은 산더미고 부동산 PF로 기업들은 위태로운데 이제는 연금까지 헐어서 환율을 막으려 합니다. 당연히 한국 시장을 떠나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겠죠.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시멘트, 철근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앞으로 나올 분양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싸다는 말이 단순한 모델하우스의 영업 멘트가 아니라 슬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지난 6월과 10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총량 규제. 의도는 좋았습니다. 빚을 줄이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시장은 철저하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대출이 꽉 막힌 서민들이 주로 찾는 중저가 지역과 지방 아파트는 거래 절벽이 오고 가격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와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버리고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로 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의 신고가 행진은 그들이 집을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원화라는 가짜 돈을 버리고 아파트라는 실물 자산으로 피신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서민들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산의 양극화만 더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부채, 공급 부족,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삼중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 정책을 비난만 하고 있거나 혹은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1,100조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도 보이지 않게 돈을 찍어낼 것이고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둔 현금의 가치는 물가 상승이라는 세금으로 계속해서 강탈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실 위험이 있는 PF 현장 근처나 애매한 입지의 부동산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시공사 부도로 입주도 못하고 돈만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피해야 할까요? 단순히 역세권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지하철이 있어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무늬만 역세권,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없이 나 홀로 지어진 나 홀로 아파트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곳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곳, GTX 같은 광역 교통망이 실제로 뚫려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 이런 곳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 방어력이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리해서라도 공급이 부족해질,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핵심 입지에 실물 자산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국가가 망가뜨린 경제, 그 청구서를 내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금융지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진실이 여러분의 잠든 경제 감각을 깨우는 죽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TV였습니다.